여러분 요즘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열면 이름은 수십 명인데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엔 퇴근길에 맥주 한 잔 기울이며 세상 걱정 다 덜어냈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그 시간들이 참 멀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약속이 없어도 괜찮고 문자가 오지 않아도 마음이 조용합니다. 이상하죠? 사람이 줄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변화입니다. 젊을 땐 우정이 인생의 전부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고 밤새 수다를 떨어도 아쉬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만나도 어색하고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모두가 비슷했습니다. 직장, 가족, 자녀, 고민까지. 삶의 속도가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손주를 돌보고, 어떤 이는 건강을 지키려 병원에 다니고, 또 어떤 이는 홀로 사색하며 조용히 지냅니다. 이처럼 삶의 방향이 갈라지면 대화의 공통점도 사라집니다. 60대 초반의 은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들이 전부였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했죠. 그런데 요즘은 연락이 와도 귀찮아요. 퇴직 후 그녀의 친구들은 각자의 이유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자식 따라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오히려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젊을 땐 같이 일하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자식이 크고 환경이 달라지면 이유가 사라집니다. 일로 엮였던 사람은 일과 함께 사라지고 취미로 이어졌던 인연은 열정이 식으면 끊깁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뿐입니다. 그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가짜 인연이 거친 겁니다. 직장 다닐 땐 항상 모임의 중심이었던 재만 씨. 퇴직 후 휴대폰은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가 안 오니까 내가 잊힌 것 같더라고요. 허전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조용함이 좋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맞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는 매일 아침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리며 말합니다. 이 시간이 진짜 내 시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집을 비우듯 마음의 공간도 비웁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변합니다. 젊을 땐 같이 있음이 즐거웠지만 이젠 편안함이 더 소중합니다. 예전엔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했죠. 하지만 지금은 많으면 피곤합니다. 정숙 씨는 30년 친구와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매일 전화했지만 이젠 한 달에 한 번 정도 톡을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내 마음에서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은 마음으로만 연결돼도 충분해요. 그게 인생의 깊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폭넓은 관계보다 안정된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인맥이 줄고 마음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자식 얘기,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 누군가는 종교 이야기만 합니다. 이제는 대화의 온도가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야기만 해도 지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서로 달라진 삶의 속도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다닌 교회 친구들인데 이제는 그분들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순기 씨는 예전엔 교회 모임을 즐겼지만 이젠 피로함을 느낍니다. 자식 자랑, 집 얘기, 헌금 얘기. 그런 대화는 이제 제 삶과 상관이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모임을 줄이고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하느님과 나 둘만의 시간이 좋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젊을 땐 감정과 시간을 쏟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감정도 체력도 한정돼 있죠. 누군가에게 계속 맞춰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젠 가성비 있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세요. 그냥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한테 좋은 사람만 남기고 싶어요. 그녀는 모임에서 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연락 오는 사람보다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더 행복하답니다. 사람이 줄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 몸뿐 아니라 관계도 비워야 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과정입니다.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인연의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건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그게 평화가 됩니다.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명자 씨는 63세에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불안했지만 이젠 혼자 요리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노래 듣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평온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그저 커피 한잔 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마음의 쉼입니다. 젊을 땐 몰랐죠.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 은퇴 후 요가를 배우기 시작한 68세 남성.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어요. 남자가 요가를 배운다고? 그런데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몸을 풀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풀려요. 요가는 그에게 혼자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을 다녀도 괜찮은 나.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실한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나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지켜줍니다. 그게 인생 후반의 가장 큰 기술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 모습이면 충분해. 그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녹여줍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약속이 있어도 귀찮다. 누굴 만나면 오히려 피곤하다.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짜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땐 사람 사이의 온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그 온기보다 온도의 조절이 더 중요해집니다. 너무 뜨겁게 만나면 금방 지치고 너무 차가우면 외로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따뜻한 거리의 사람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혼자가 있습니다. 퇴직 후 5년째 혼자 지내는 병호 씨. 그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말합니다.
이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야. 창밖의 나무, 커피 향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그 작은 일상이 행복이 되었죠.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혼자 있어야 숨이 쉬어져요. 이 말은 수많은 시니어들의 진심일 겁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직장에게,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그 역할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편한 사람 중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이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하고 혼자 걸어도 괜찮은 나.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곁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평온합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배우게 합니다. 70세 순자 씨는 매일 저녁 라디오를 켜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예전엔 그게 그렇게 쓸쓸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 하루의 리듬이에요. 밥을 천천히 씹으며 라디오 사연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다. 그게 그녀에게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스콧 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독 속에서 온다. 외로움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그 감정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억지로 채우지 말기. 사람으로, 일로, 소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그냥 느껴보세요. 둘째, 몸을 움직이기. 산책이나 정리, 걷기만 해도 생각이 정리됩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괜찮아, 오늘 하루 잘했어. 이 한마디가 외로움을 평온으로 바꿉니다. 현숙 씨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시간엔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아요. 혼자 있는 새벽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기도 같은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맺은 인연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중 일부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니까요. 65세 영호 씨는 어느 날 모든 단체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매일 올리는 메시지,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 그게 나를 더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이젠 나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에게 나가기 버튼을 누른 건 단절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우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배움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조용히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젠 붙잡는 것보다 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 추억, 미련 모두 다 손에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이게 인생의 순리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지금껏 남에게 맞추며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62세 영희 씨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를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는 삶.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립의 증거입니다. 누군가 없다고 허전하지 않고 누가 있어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 후반의 진짜 여유입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짐이 늘어납니다. 그걸 그냥 쌓아두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비워야 합니다. 수연 씨는 작년 봄 30년 쌓인 책과 편지를 정리했습니다. 버릴 때 눈물이 났는데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건 잊는 게 아니라 감사로 보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후회, 서운함, 그걸 품은 채로는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관계를 비우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산다는 건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는 말합니다. 이젠 누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엔 담담하지만 강한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건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 후반의 내공입니다. 젊을 때는 시끄러워야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고요해야 살아있는 기분입니다. 바람 소리, 시계 초침, 커피 향기, 새소리. 그 모든 게 인생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이젠 아무 약속도 없는 날이 좋아요. 65세 미화 씨는 말합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커피 마시고 창밖 보며 하루를 여는 게 행복이에요.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삶을 다시 고요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고요는 텅 빈 게 아닙니다. 그 안엔 감사와 평화가 있습니다. 삶이 조용해질수록 우리는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모든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고 누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답게 살면 됩니다. 예전엔 내가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외로움이 나를 지켜줬던 거였어요. 윤자 씨의 이 한마디에는 평생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약속이 없어도 괜찮고 문자가 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건 인생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한 순간입니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지고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하루 속에 따뜻한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잠시라도 자신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